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숨겨진 잠금 장치가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건 손잡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 덕분이에요. 거의 모든 공중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사실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청소하기도 쉽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더 안전합니다.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방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일반 플라스틱 우유통에는 한쪽 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통 안에서 팽창하면 확장되고 오목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또한 만약 우유를 저장하기 위해 얼리고 싶을 때 우유가 얼면 부피가 더 커져서 통이 팽창하게 돼요. 화장솜 팩에는 갈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요, 팩을 풀었다가 다시 조일 필요가 없어요. 팩의 하단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찢으면 화장솜을 뽑아 쓸 수 있어요. 바나나는 매우 빨리 검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나나를 더 오래 보관하려면 줄기 부분에 비닐랩을 감아서 며칠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감자튀김은 소스나 케첩과 가장 잘 어울리지만 소스가 팩에 담겨 있다면 부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다음번엔 감자튀김 상자 위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바깥쪽으로 뒤집으면 소스를 위한 편리한 임시 접시가 생깁니다. 어떤 볼펜은 그 기능이 불분명한 작은 구멍이 옆면에 있어요. 사실 이건 환기 시스템입니다. 구멍이 없으면 잉크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펜 끝으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현대의 조종사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조종사들은 눈부심과 낮은 온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색이 있는 고글을 썼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우리가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선글라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가벼운 금속 프레임 덕분에 언제든 쓰고 벗을 수 있었고 녹색 색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게다가 그 상징적인 녹색 렌즈는 15%의 빛만 통과시킵니다. 눈물방울 모양은 조종사가 아래쪽에 눈부신 빛에 앞이 안 보일 위험 없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정장 코트의 옷깃에 이유 없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추구멍은 한때 실제 용도가 있었습니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은 꼭대기까지 단추가 달린 높은 칼라가 달린 옷을 입곤 했어요. 특히 더운 날에는 옷깃에 단추를 풀어서 긴장을 풀곤 했습니다. 그 옷의 가슴 윗부분은 접힌 두 개의 플랩을 형성했어요. 이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입는 양복 코트의 모습이 됐습니다. 단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단추구멍은 과거의 표시로 제자리에 남아있어요. 많은 아웃도어 자켓, 특히 스포츠 자켓은 가슴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포켓이라고 하는데 19세기 초에 악명 높은 프랑스 지도자와 관련이 있어요. 초상화에서 그는 종종 가슴 높이에서 한쪽 손을 자켓 안에 넣고 있는 모습인데 이 포즈가 덕분에 매우 잘 알려지게 됐어요. 나폴레옹 주머니는 그가 손을 놓은 곳에 있지만 요즘은 지도나 간식을 쉽게 보관하는 데 주로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딱 맞습니다. 주철 냄비 바닥에 있는 링은 천연가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요리를 하기 위해 주로 나무 난로를 사용했을 때였어요. 나무 통나무를 다른 칸으로 태운 다음 음식을 데우기 위해 냄비와 팬을 그 위에 놓았어요. 프라이팬 바닥에 있는 링은 프라이팬이 약간 위로 올라가서 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은 디자인적인 특징이 아니었어요. 사실 결함이었어요. 주철로 냄비를 만들 때는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냄비가 스토브 위에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링이 역할을 해요. 링이 없으면 바닥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갈아야 하는데 그러면 냄비의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갈았을 때 링이 완벽하게 평평해지고 흔들림이 사라져요. 사용자들이 마우스 없이 맥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커맨드 키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름은 애플키였지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 이름을 남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결정은 또한 대체 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잡스는 회사의 상주 비트맵 아티스트 중 한 명에게 명령의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를 찾는 작업을 맡겼어요. 그렇게 고안된 모양, 상징적인 프레첼 디자인은 북유럽 지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캠프장을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양초용 라이터는 그 안에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안에 일반 라이터와 스파크가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돕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과 야채 라벨에는 생산된 국가와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8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나 채소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숫자가 9로 시작한다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상품은 보통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 봉지 바닥에 있는 여러 색깔의 동그라미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인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절단기에서 정확히 절단할 위치를 알려줍니다. 화장품에는 12M, 24M이라고 적힌 오픈박스 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은 제품을 연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숫자와 문자 표시는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의미합니다. 런던의 몇몇 기둥은 가로등처럼 보이지만 전구가 없습니다. 공식 이름은 스팅크 파이프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일이지만 19세기에는 유용하게 쓰였어요. 이 속이 빈 기둥은 공기와 나쁜 냄새가 나는 폭발성 가스를 위로 끌어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동 립라이너와 아이펜슬에는 샤프너가 패키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연필 뒷면의 뚜껑이 색깔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아당겨서 제품을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일회용 젓가락을 위한 임시 받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둘로 나누기 전에 한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할 때 그냥 쪼개지 말고 그 붙어있는 부분을 떼내어 보세요. 잠깐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달러 지폐에는 비밀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는 큰 글자는 어느 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2개의 은행이 화폐를 유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L은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수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땅콩 버터를 제대로 저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굳어질 수 있어요. 요령은 거꾸로 뒤집어서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물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정확하게 똑같아 보이고 로고만 다릅니다. 컵의 비밀은 빨리 음료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윗부분은 항상 폭이 넓어 음료를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은 항상 좁아서 비록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 차이 덕분에 컵을 쌓을 수도 있어요.